혹시 있었어요? 질문? 홍산자 쪽에서? 오늘도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냐라고 할 때 그때 나올 거예요? 없어? 수민이 없어? 아, 있어? 없어? 아, 없어. 석영이 있어? 없어? 서인이랑 쟤는 프린트에서 있어. 아, 프린트는 그럼 따로 받아줄게. 알았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16페이지까지 했던 거 맞지? 우리, 그쵸? 그래서 117페이지에 있는 27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각함수라는 것을 공부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가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X축, Y축이라는 녀석 위에 시초선은 항상 선생님이 요선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동경, 움직이는 회전하는 선, 이 동경 위에 있는 내가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원점과 요점 사이 거리를 그냥 반지름 길이 R이라고 두었을 때 우리 사인이라는 녀석은 R분의 Y좌표여서 R분의 B, 요거는 R분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분의 Y좌표여서 A분의 B, 이렇게 우리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관계식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무조건 1이 돼줘야 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각도가 같은 사인과 코사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탄젠트라는 녀석.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삼각함수 사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273번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문제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일 때 다음 시계값을 이제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하자. 사인이랑 코사인의 어떤 관계식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 이거 적어줘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는 문제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다가 이거 적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 2, 3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달래. 그런데 우리 합이 주어지고 제곱된 식이 주어지면은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빼주면 요거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제곱을 해보면 S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우리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해주면은 ESC 되는 거 알고 있죠? 곱셈 공식. 자, 그래서 우리가 S 더하기 C가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거기서 1 빼준 게 ESC니까. 다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SC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분의 4. 너무 쉽다, 야. 여기까지 괜찮지? 마이너스 9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지금 S 빼기 C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S 빼기 C. 자, 그런데 얘들아, 너네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를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반드시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죠? 제곱했을 때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어떤 관계가 있었었냐면 우리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에다가 4SC를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우리 곱셈 공식 우리 배웠던 거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4AB 더해주는 것처럼 요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S-C는 몰라. 하지만 4SC는 여기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S-C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7 이렇게 되니까 S 빼기 C라는 녀석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는 모르니까 풀만 붙여주시면서 3분의 루트 17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었다고 배웠어. 그래서 요거 까먹었으면 꼭 기억하기. 이렇게. S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S 더하기 C를 세제곱한 거에서 3SC 곱하기 S 더하기 C. 요거 외워주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SC 구해놓은 거 너무 좋네. 마이너스 9분의 4. 그리고 S 더하기 C가 3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니까 27분의 1에서 9분의 4를 더해준 거죠? 그러면은 27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답은 27분의 13 이렇게 내시면 돼요. 될까요? 완전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벌써 이제 거의 또 끝나가. 자, 275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 근데 이 문제는 우리 별표 치자. 어려워서 별표 치는 거는 아니고 자주 나와서. 자주 나오니까 별표를 하나 칠게. 자, 275번 문제는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은 0. 자, 이 친구의 두근이 s랑 c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두근이 문제에서 제시가 됐을 때는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보통 쓰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s랑 c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보자. 그러면 S랑 C를 더해준 건 두근의 합이니까 2분의 A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분의 1 이렇게. 자, 그리고 쌤이 항상 얘기했죠? S랑 C의 관계식이 나오면 반드시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꼭 써놓으라고. 그쵸?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거랑 이거 알고 있으니까 얘 구해줄 수 있어. 왜? 얘 제곱한 거를 이용해주면 S 더하기 C의 제곱은 우리가 S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2SC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1이고요. 그럼 요게 지금 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요게 2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S 더하기 C라는 녀석은 우리가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2분의 A라는 녀석이 얘 아니면 얘가 돼줘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될까요? 좀 쉽죠? 그치? 이게 자주 나와, 요거는. 어려워서 나오는 건 아니고 워낙에 학교 선생님들이 2차 방정식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맨날 내는 게 2차 방정식이야. 우리 로그 파트에서도 그런 거 있었었죠. 그쵸?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삼각함수 그래프. 뭐 1교시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아싸, 그쵸? 숙제 없애버립시다. 근데 오늘은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필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잘 필기를 좀 해봅시다.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익숙해지니까 오늘 들은 것만 집에 가서 잘 복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y는 sin x라는 녀석이 있고, 자, 두 번째는 y는 cosine x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tangent x라고 하는 총 세 가지의 삼각함수가 우리 존재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sin, cosine, tangent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에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인 원을 얼른 하나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굉장히 길다랗게 좀 그리겠습니다. 굉장히 길다랗게. 자, 그리고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y축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선생님 한 번만 잘 따라와봐. 자, 얘들아, 우리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 위에 내가 한 점을 잡아볼게. 여기까지 따라왔죠? 요 한 점을 선생님이 잠깐 A, B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그러면 원점과 요 점을 지나는 동경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시초선 낭상 예인 거 알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의 정의가 뭐였다고 했냐면 너와 너 사이 거리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너와 너 사이 거리분의 y좌표 그치? 근데 이원 내가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라고 했어? 1짜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러면은 1분의 b니까 그냥 b 자체가 사인값이 되는 거네. 따라왔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하자. 자, 우리 반지름 길이가 얼른 오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후다닥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앉아서 바로 노트 꺼내서 필기했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의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의 원을. 자, 근데 단위원에서 y좌표는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의 y좌표는 무조건 사인값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이기 때문에 y좌표 자체가 그냥 사인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위원에서 x좌표 볼게요. x좌표. 자, 우리가 너와 너 사이의 거리분의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정의했던 건데 너와 너 사이 거리가 그냥 1이니까 이미 x좌표 자체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값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따라와봐. 자, 이제부터 내가 요 점을 점점 회전시켜가지고 움직일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동경도 점점 각도가 커지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동경을 여기에서 90도까지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 그때 너네는 y좌표만 살펴봐. y좌표만. 알았죠? y좌표가 사인이니까. 자, 이때는요. y좌표가 0이죠. 높이가 0이니까요. y좌표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점점 회전시켜서 90도까지 가게 되면은 y좌표가 1까지 만들어지는 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은요. 동경의 각도가 0일 때부터 90도까지 각도가 변할 때까지는 y좌표가 0에서 1까지로 변동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그쵸? 자, 그 다음 90도까지 이제 회전을 해서 180도까지 회전을 시켜버릴게. 그때 y좌표만 읽어봐. y좌표 지금 1이었었죠? 자, 그런데 내가 점점 180도까지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y좌표가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즉 180도까지 회전했을 때 다시 y좌표는 0으로 갑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노트 좀 펼쳐. 자, 따라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0도에서 우리가 270도까지 회전할게. y좌표만 읽어보셔야 돼요. y좌표 0이에요. 근데 점점 회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즉 270도까지는 다시 마이너스 1로 딱 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7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하게 되면은 다시 y좌표가 어디로 올라오게 되죠? 0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슉 해서 2파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또 반복되겠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이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요 기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계속 반복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때 이 반복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만큼이 우리 한 사이클인 거잖아. 요 길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이제부터 불러요. 주기. 여기까지 괜찮아? 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될 테니까. 쓴 말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코사인도 그려볼게.
얘들아, 코사인은 선생님이 단위원에서 x좌표라고 그랬지? 자, 이제부터 x좌표만 보는 거야. 알았죠? 자, 우리가 동경이 0이었을 때는, 동경의 각도가 0이었을 때는 x좌표가 분명히 1이었어. 그치? 자, 그런데 이거를 90도까지 회전시키게 되면 그때 동경의 x좌표가 뭐가 되죠? 0이 돼버리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코사인은 1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1에서 출발해서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0을 찍어. 이렇게. 자,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0도에서 180도로 회전을 시켜버릴게. 그럼 점점 x좌표가 음수가 되면서 180도일 때 우리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찍히죠? 그쵸? 자, 그래서 180도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찍혀요.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80도에서 270도로 회전하면 x좌표만 읽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점점 옆쪽으로 와서 0으로 찍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270도에서 360도로 돌아오게 되면 x좌표가 0에서 1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어? 이 보라 색깔 그래프가 뭐다? 코사인 그래프야. 얘가 y는 코사인 x. 이해됐니? 여기 빨강이가 y는 사인 x.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부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쌤이 탄젠트를 나중에 설명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인, 코사인과 탄젠트는 좀 다른 성질을 가져. 알았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얘들아, 사인 x랑 코사인 x는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나누어서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이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 자, 일단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은 정의역이야. 자, 지금 정의역은요, 여기 x값을 말하는 거죠. 요 x가 각도거든요, 각도. 자, 그런데 우리는 사인, 코사인은 각도가 모여도 상관이 없어. 각도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우리가 무한히 회전시킬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무한히 회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각도는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상관없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 보도록 할게요. 치역. 함수값들이 모임이죠. 자, 이 빨간 색깔이나 보라 색깔 그래프 보면은 기껏해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 맞죠? 그치? 왜냐면 x좌표와 y좌표는 기껏해야 말부터 1까지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것만 가진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 자, 주기는 선생님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하는 그 기점, 그 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다시 반복되는 그 순간의 길이가 2파인 거 보이시죠? 그쵸?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길이. 그래서 2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데 차이점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쵸? 자, 일단은 우리 사인의 사인의 특징을 먼저 더 살펴볼게요. 얘들아, 우리 사인이 지금 빨간 색깔 그래프잖아. 근데 이게 당연히 음수 방향에서도 그림 그려지거든요. 그쵸? 쌤이 Y축의 오른쪽 지역에서만 그려준 거지 Y축의 왼쪽 지역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사인은요, 이 원점에 대해서 무슨 관계냐면 대칭 관계예요.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알았죠? 그래서 차이점 첫 번째, 사인은 원점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수학에서 원점 대칭을 어떻게 말하냐면 f-x는 마이너스 fx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나와도 원점 대칭이야 라고 꼭 기억해줘야 돼. 알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해놔야 돼요. f-x는 마이너스 fx다 라는 요 식은 원점 대칭을 말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볼게. 얘들아, 코사인도 내가 y축 오른쪽 지역에서만 그린 거지 y축 왼쪽 지역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라 색깔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자, 그러면 y축 대칭의 수학적인 표현식도 있겠지? 기억해놔야 돼요. f-x는 fx다. x좌표의 부호가 반대면 함수값도 반대다. 이게 원점 대칭의 의미고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도 함수값이 똑같다 라는 소리는 y축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야, 차이점은.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것만 알아도 돼. 알았죠? 추가적인 건 좀 어려운 거니까 3월에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알았죠? 사실 많아요. 점대칭이니 뭐니 대칭성이니 뭐니 뭐 엄청 많긴 한데 좀 나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부터 기억을 합시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자, 탄젠트는요, 기울기예요. 자, 탄젠트는 뭐다? 기울기야. 동경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동경을 회전시켜 볼 거야. 쌤 요거 펌사 잘 봐. 자, 각도가 0일 때는요, 기울기 0이죠? x축과 평행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각도 키워서 90도까지 가볼게. 자, 90도까지 가게 되면은 수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측정 불가야.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울기가 무한대라서 측정이 안 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분의 파이, 즉 90도에서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발생해요. 점근선. 여기서는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0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그래프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휙! 이렇게. 정말 휙! 이 사인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각도 0에서는 0이었지만 0 말고는 무조건 사인 그래프를 이겨요. 그래서 휙! 마치 지수함수처럼 확 올라갑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 직후를 볼게요. 90도 직후가 딱 되는 순간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서 굉장히 가파른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해무한대에서부터 옵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요.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부터 쭉 출발을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180도까지 회전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여기 파이 지점에서는 다시 0을 찍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다시 이제 파이에서부터 우리가 각도를 더 키워버리게 되면은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다시 270도까지 회전하게 되는 순간 270도에서 y축과 평행해지면서 정의가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도 뭐가 생겨요? 점근선이 생겨요. 자, 이렇게 점근선이 생겨. 자, 그리고 그림은 폭발적으로 휙 증가. 정말 빠르게 휙 증가. 자, 됐지? 응. 자, 그 다음에 다시 270도 직후가 되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다가 다시 0을 찍게 되는 거라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탄젠트는 언제마다 반복되는지 보자. 탄젠트의 반복되는 기점이 이 파일지 아니면 더 짧게 봐야 될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지금 보면은 너네 요 그림이 다시 반복되는 거 보이지? 그치? 사실상 봐봐. 이게 한 주기가 아니야. 지금 반복되는 가장 짧은 선을 보시면은 딱 요 그림이, 요 사이클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이 파이가 아니고 파이예요, 파이. 여기까지 괜찮아?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탄젠트를 다시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게. 탄젠트는 좀 따로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정의역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각도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보면 탄젠트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즉 2분의 홀수 파이에서는 정의가 안 돼. 그래서 x는 2분의 홀수는 우리가 2로 묶어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2n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2분의 2n 더하기 1파이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요. 그거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는 다 정의가 되죠. 각소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거에선 정의가 안 된다는 소리야.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치역 봅시다. 치역. 자,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음수부터 굉장히 큰 양수까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y는 모든 실수. y는 모든 실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 자, 주기가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다르게 주기는 파이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주기는 파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칭성도 봐야 되는데요. 자, 탄젠트 그래프도요. 선생님이 요 y축 왼쪽 지역 안 그려서 그렇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알았죠? 그래서 탄젠트도 우리 원점 대칭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점 대칭의 수학적 표현, x값의 부호가 정반대면 함수값도 부호가 달라진다. x값의 부호가 달라지면 함수값의 부호도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끝. 그랬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아주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인 그래프 그려 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그려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탄젠트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한 주기를 정확하게 몇 칸으로 나눠서 4칸으로 나눠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쁘게. 알았죠? 우리 탄젠트,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곡선이어서 그림 대충 그리다가 큰일 난다. 알았죠? 대충 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기 딱 설정해서 정확하게 4칸 쪼개. 알았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둥글게, 여기도 둥글게 잘 말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학교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 이런 그래프는 절대 안 줘. 여러분들에게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장난질을 하거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사실상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함수는 뭐냐면 y는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형태의 사인 함수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꼴이라는 녀석, 이런 녀석들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일단 어떤 평행 이동을 거쳐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알았죠?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몇 개의 중요한 성질을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x 앞에 요 b라는 숫자가 붙어 있잖아. 그치? 여기는 x 앞에 숫자 없지? 여기도 없지? 여기도 없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x 앞에 요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주기를 의미해요. 자, 주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주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래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죠. 그치? 근데 얘는 이제부터 2파이라는 이 주기에다가 얼마를 나눠줘야 되냐면 x 앞에 있는 요 대수, 숫자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주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 얘들아, 주기는 시간이에요.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됐지? 자, 그런데 여기 x 앞에 b가 곱해져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회전하는 속도가 b배 빨라졌다는 소리예요. 회전하는 속도가 b배 빨라졌다. 예를 들어서 x 앞에 개수가 2면 회전하는 속도가 2배 빨라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속도가 2배 빨라지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반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쵸? B배 빨라지면 시간은 B배 줄죠. 그렇기 때문에 B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돼? 원래 속도로는 2파이만큼 회전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 친구는 속도가 B배 빨라졌으니까 B분의 2파이만 돌아도 다시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거예요. 쓴 말 이해될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는 2파이에다가 절대값 B를 나눠줘야 돼. X 앞에 숫자 붙어있으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 친구 평행이동. 자, 이 친구는요, 일단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요런 A라는 값이랑 X 앞에 B라는 값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Y는 A sin BX 또는 Y는 A 코사인 BX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를 만들어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식을 보면은 BX 더하기 C잖아. 근데 얘는 내가 B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B분의 C거든? 그죠? 그러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를 대입했을 때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를 넣어야 BX 더하기 C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X 방향으로 너네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를 넣었다는 것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꼬다리 숫자 D 있죠? 요 D는 Y에 대한 평행이동을 말해. 그래서 Y 방향으로는 우리가 D만큼 평행이동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예시를 꼭 써줘. 자, 이 친구는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시키면 제가 되나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출발은 절대로 사인 앞에 있는 숫자와 x 앞에 있는 숫자는 평행이동을 한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2sin 2x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을 보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주셔야 돼요. 자, 묶어. 그럼 x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x라는 녀석 대신에 x 마이너스 8분의 파이를 넣었으니까 x 방향으로는 우리가 8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원래 없었던 숫자 3이 들어왔으니까 y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여기 A라는 녀석이랑 D라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 최소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어려워. 잘 들어봐.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은 어떤 각이 들어오든 기껏해야 마일부터 1까지 값밖에 못 만들어내. 이해돼요? 사인과 코사인은 어떤 각이 들어오더라도 기껏해야 단위원의 x좌표랑 y좌표를 읽어낸 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밖에 못 만들어내요. 됐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마일부터 1까지 값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a를 곱해놨네? 그치? 그러면은 요 친구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값을 만들어내는 거 맞아요? 여기. 이해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d를 더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 함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부터 a 플러스 d까지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마일부터 1까지 값을 만들어내는 사인 앞에 a를 곱했으니까 마이부터 a까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뒤에 d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d부터 a 플러스 d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a 더하기 d. 이해돼요? 최대값은 누구겠어? a 플러스 d. 이렇게 읽어주면 돼.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 거고요. 탄젠트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탄젠트. 완전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 다 했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29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쌤이랑 292번에 2번과 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번에 2번과 3번. 자, 쌤 하는 거 보세요. 자, 이 코사인 3x라는 녀석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코사인은요, 어떤 각이 들어오더라도 상관없이 말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요. 알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몇 배 있어요? 2배 있죠?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얼마? y. 최대값은 얼마? 2. 이렇게 말해주면 돼.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주기도 체크합시다. 자, 원래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어, 얘들아. 그치? 원래 주기는 2파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x 앞에 3이라는 숫자가 붙어있죠? 몇 배 빨라졌다? 3배 빨라졌다. 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배 축소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말해주면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그쵸? 그래프 그리자. 자, x축으로는 전혀 평행이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사인 개형을 그대로 그리세요. 알았죠? x방향으로 전혀 평행이동 안 돼 있죠? 그치? 3x 뒤에 숫자 안 붙어 있지? 수민이도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너네 알고 있는 코사인을 그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등분 딱 시켜서.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 됐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y니까 여기가 2일 거고 최소값에 해당하는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겠지. 자,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0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기점이 3분의 2파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3분의 2파이 구하고 나면 4등분을 냈을 때 각각의 지점들의 간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절반이죠. 3분의 파이 딱 써주셔야 되고 여기는 3분의 파이보다 더 절반이죠. 6분의 파이 이런 거 다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의 정중앙값이잖아.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됐나요? 2분의 파이 둘이 더해주면은 파이니까 파이의 절반에 해당하죠. 평균이니까. 그쵸? 파이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탄젠트 보세요. 탄젠트. 자, 얘들아, 탄젠트는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탄젠트에 대한 치역을 보시면은 함수값들이 모든 값을 다 가져. 모든 값을 다 가진다는 것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가지는 거잖아. 그치?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말할 수가 없어요. 쓴 말 이해돼? 그래서 탄젠트는 절대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 안함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됐나요? 최대 최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기 볼게요. 주기. 자, 우리 탄젠트의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였어요. 그쵸? 주기가 파이였어. 자, 그런데 지금 x 앞의 개수가 2분의 1이죠. 속도가 2분의 1배 됐다는 건 걸리는 시간은 2배가 됐겠지. 역수가 됐겠지. 그쵸?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주거나 또는 2배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기는 2파이. 자, 여기까지 이해돼? 얘랑 똑같은 거야. 너네 사인도 코사인도 원래 주기 2파이였는데 x 앞의 개수로 나눠주듯이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원래 주기 파이에서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1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될까요? 이게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 또 그리러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탄젠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의 기본 사이클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탄젠트의 기본 사이클 모양은 휙 올라갔다가
정근선 하나 있고 다시 휙 올라와서 0에서 찍히는 거.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알았죠? 이게 탄젠트의 한 사이클이야. 괜찮지? 자, 그런데 주기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요 간격이 2파이라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한 몇 개 더 그려주면 더 센스 있겠죠? 하나 정도 더 그려주면 돼. 뭐 안 그려줘도 되긴 하는데 몇 개 좀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선생님들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아. 그치? 이거 뭐 표시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알았죠? 그래서 좀 센스 있게 정근선 하나 정도는 체크해주면 되겠지? 0과 2파이의 정중앙값일 테니까 파이 요 정도 하나 표시해주면 돼요. 돼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294번. 얘들 벌써 이제 한 장 남았어. 이제 수업 끝이야. 오늘 딱 130페이지까지만 하고 숙제 없다고 했어, 선생님. 2교시에 밑에 유제표 끝낼 거야. 그래서 불만했어. 좋지, 그치? 자, 294번 볼게. 얘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자, 294번 문제 볼게. 자, 294번은 지금 1번을 보니까 자, y는 2분의 1에 자, 사인에 x-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 그리는 방식을 좀 잘 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우리 y는 2분의 1 사인 x라는 녀석에서부터 출발할 거라 그랬어. 사인 앞에 있는 개수와 x 앞의 개수는 절대 안 바뀐다 그랬어. 평행 이동을 해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해줘야 되고 이 그래프를 x 방향으로 당연히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겠죠? 괜찮아요? x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사인 그래프는요, 원점 0,0에서 그림이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x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사인은 6분의 파이라는 기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쵸? 6분의 파이에서 시작하는 거야. 6분의 파이에서. 즉 각이 0이 되는 기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각이 0이 되려면은 x자리가 6분의 파이여야 되잖아.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좀 쉬워.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그려주시고 x축, y축 그려주시고 자, 우리 사인 그릴 거긴 한데 6분의 파이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거야. 그쵸? 6분의 파이에서 자, 사인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주기는 얘들아 그대로지? x 앞에 개수 없지? 주기는 그대로 2파이야. 다들 이해돼요 지금? 원래 주기 2파이 그대로 가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립시다. 안사이클 딱 찍어주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2파이니까 여기는 2파이가 아니고 6분의 파이에서 2파이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6분의 13파이라고 써주시면서 이제 몇 개 더 이어주시고 여기도 몇 개 더 이어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점 정도는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기점. 자, 주기가 2파이니까 우리가 여기는 파이만큼 간 거예요. 6분의 7파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중앙점, 여기도 정중앙점 표시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4조각씩 등분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요, 얘랑 얘의 평균이니까 둘이 더한 거에 절반 나눠주시면 돼. 평균 구할 줄 알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3분의 4파이에서 절반 나눠주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체크. 자, 얘랑 얘도 더해준 다음에 절반 나눠주면 6분의 10파이, 즉 3분의 5파이 이렇게 체크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됐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 다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도 표현해줘야 돼요. 끝난 거 아니야. 자, 우리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거기다가 2분의 1배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도 한번 그려볼게. 2번. 자, 2번은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1. 자, 이것도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원래 코사인은 x축에 대해서 1부터 시작해서 0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0 찍고 1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쵸? 근데 이제 마 3배가 됐다라고 했어. 마 3배. 그치? 마 3배. 마 3배가 됐다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뒤집었다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알았죠? x축에 대해서 뒤집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뒤집었으니까. 이해됐어요? 항상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은 뒤집은 거야. 됐죠? 뒤집은 거야. 자, 뒤집고서 1만큼 들어 올려야 돼. 그럼 잘 들어. 너네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요. 가로선이 x축이에요. 원래는. 그쵸? x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느낌으로 그려지죠? 정중앙값이 x축이죠? 근데 1을 더해주게 되면은 정중앙값이 1이 돼요. 정중앙값이. 이해돼? 들어 올렸으니까. 가로축도 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 1 있잖아요. 요게 가로축을 담당하는 거라서 y는 1이라는 가로축부터 먼저 그리게 시킵니다. 자, x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x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로축이 더 중요해.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어떤 가로축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높낮이가 똑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가로축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로축은 여기 항상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가로축을 의미해요. 즉 D가 가로축인 거야. 이 D라는 녀석이. 그래서 가로축부터 먼저 표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랬죠? 코사인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림이 거꾸로 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거꾸로.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표기하자. 최대값과 최소값. 자, 코사인은 분명히 마일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그랬어. 근데 마 3배를 했으니까 마 3부터 3까지 값을 가지겠지? 자, 그런데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마이부터 4까지 값을 가지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값이 얼마? 마이. 최대값은 얼마? 4.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x축만 표기해 주시면 돼요. 2와 마이너스 2 어디 사이에 x축이 있겠지? 그런데 조금 더 y보다 멀겠죠? 1보다 좀 가깝고 그쵸? 대충 이쯤에 x축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x축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기는 변동이 없네요. 그러니까 주기는 2파이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x축과 만나는 요점은 모릅니다. 몰라요? 가로축과 만나는 요점은 알아도 가로축과 만나는 요점은 뭐겠어? 그냥 정확하게 4칸 쪼개서 그치?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는 2파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하지만 x축은 가로축이 아니라서 이런 점은 모릅니다. 내 말 이해돼? 그래서 가로축이 더 중요해. 할 수 있겠지 이제? 가로축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가로축부터. 알았죠? 별표. 자, 그럼 됐고 3번은 여러분들이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296번이랑 298번 이렇게 두 개 하고 우리 1교시 마감합시다. 자, 우리 296번 별표, 대중류. 그 다음에 298번도 별표야. 무조건 두 문제 모두 다 학교에서 나오게 돼 있어. 알았죠? 무조건 별표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a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런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이 나오래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래요. 자, 그 다음에 f 6분의
6분의 파이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상수 A, B, C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너네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함수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예요. 자, 주기부터 먼저 빨리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 그럼 얘들아, 우리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어. 그런데 x 앞에 있는 요 개수 b분의 1이죠? b분의 마일이죠? 선생님이 개수로 나눠줘야지 실제 저함수의 주기 나온다 그랬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b분의 1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게 근데 그대로 뭐가 되었대? 2파이래. 그냥 그대로 주기 2파이래.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나눠준 요 숫자가 그냥 1이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b는 마일 아니면 1이겠네요? 절대값이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오케이. b는 마일이 아니라 1이군. 이렇게 체크해줘야죠. 될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최소 최대도 관찰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사인은 마일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 마일부터 1까지. 자, 그런데 거기다가 a배를 했고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값을 가지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c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최소값이고 a 플러스 c가 최대값 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값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구나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자, 이렇게 체크.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6분의 파이도 넣어야죠. 6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1이래. 자, 그럼 이제 넣어봅니다. 자, a 사인 3분의 파이에다가 자, 여러분들 b가 1이었어요. b 1이었어요. 알았죠? x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 넣어주면 그냥 6분의 파이 뺀 거예요. 자, 더하기 c. 자, 이게 지금 1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호도법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자, 파이가 180도였죠? 그쵸? 파이 180도? 그럼 여기 60도죠? 60도에서 30도 뺀 거죠? 30도지, 30도. 그쵸? 그러면 사인 30도라는 소리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치? 그럼 2분의 1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2분의 1 a 더하기 c가 1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해줘야 된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뺄까요? 그치? 얘에서 얘 뺄까요? 얘에서 얘 빼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a라는 녀석은요 우리 4가 나오네요. 그쵸? a는 4. 그럼 a가 4니까 여기 2. 그럼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계산해 주시면은 a는 4, c는 마일, b는 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될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98번 문제 하면 끝! 자, 298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 그래프를 관찰하라는 소리죠. 자, 그림이 뭐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가 3분의 파이고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4파이야. 자, 그 다음에 a 사인 bx-c 자, 이런 그래프예요. 잘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자 뒤에 꼬다리 숫자 없죠? y방향으로 이동하진 않았네. 그치? 그러면은 가로축은 x축이네, 그냥. 요게 가로축이야. 가로축을 먼저 읽어야 우리가 주기도 파악하기가 쉬워. 그래서 가로축부터 빨리 확인해줘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가 온전하게 한 사이클 다 그려지는 지점을 빨리 확인해줘야 돼. 자, 됐죠? 그러면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주기라는 것은 요 간격이라고 했죠?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 요 간격. 그럼 요 간격은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주기가 파이네 라는 것을 그림 통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주기가 파이. 자, 그러면 원래 주기는 사인이 2파이였는데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그게 주기 파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돼야 되느냐. b가 양수라고 돼 있었어, 문제에서. 됐어? 그래서 b는 2.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값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대값이 2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인은 기껏해야 어떤 각도가 들어와도 y부터 1까지야. 거기다 a를 곱했어. 마이부터 a까지야. 근데 그게 마이부터 2까지여야 돼. 그럼 a는 2여야죠. 맞나요? 그래서 a는 2. 자, 그 다음 선생님 c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아무 점이든 넣어봐야 돼요. 자, 문제에서 지금 3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어주면 0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3분의 파이 빨리 넣어줘야 됩니다. 자, 3분의 파이 넣어볼게. 그럼 a는 2니까 2 사인. 자, b는 지금 2였어. 그럼 2에다가 3분의 파이 곱해주면 3분의 2파이야. 자, 거기에다가 c를 뺐더니 그게 0이 돼줘야 돼요.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사인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인이 언제 0이 되는지. 사인은 각이 0도일 때 0이었죠. 그치? 우리 원래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봐. 원래 사인 그래프는 0일 때랑 파이일 때랑 2파이일 때 이럴 때마다 계속 0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0이 될 때, 그 다음에 파이가 될 때, 그 다음에 2파이가 될 때 이렇게 계속 0이 찍힌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도를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체크해줘야 되겠죠? 그치? 우리가 사인 0은 0이니까요. 자, 그래서 C가 언제 이제 0이 돼주냐면 3분의 2파일 때 0이 돼주는 거잖아. 그래서 C 값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해돼? 사인 0이 0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끝. 됐나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 평행이동. 원래는 0,0에서 이게 그려져야 되는 거 지금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있잖아.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 관점으로도 봐주시면 돼. 사실 그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한 번 더 설명해보자면 이거 지워볼게. 아까 b가 2였으니까 2라고 써주시면은 우리 원래 사인 그래프를 지금 x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선생님이 x 앞에 있는 개수는 평행 이동해도 안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a sin 2x에서 출발하는 거고 a sin 2에서 x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은 a sin 2x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값은 3분의 2파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어. 이게 사실 좀 더 정확한 풀이야. 평행이동식 한다는 거. 알았죠? 3분의 2파이. 어쨌든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이제 우리가 A, B, C 다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럼 끝. 자, 숙제는 130페이지까지고요. 우리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실전 연습 문제까지 오늘 다 풀고 가겠습니다. 아주 2교시에 그래서 질문 있으면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이거. 자, 일단 10분 쉽시다. 고생했어요.